60살 임순자. 버스에서 남자를 만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침대 위에 외로운 여자의 모습. 50살이 넘은 임순자 씨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잔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젊은 날의 사진, 남편과 함께한 추억. 남편이 곁을 떠난 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우연, 한 사람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두운 펜션 침실, 정민호와 임순자가 마주보고 있음. 정민호, 순자 씨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임순자, 4년.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 지 정확히 4년. 그 긴 시간을 견뎌낸 이 몸이 지금 이 순간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부드럽게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얼굴. 정민호, 당신을 원해요. 임순자, 저도 원해요.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순자, 나는 이 순간을 몇 번이나 꿈꿨나? 혼자인 밤, 침대에 누워 이런 날이 올까 하고 기다렸나? 그리고 그날이 왔다. 옷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침대 위로 향하는 두 몸. 정민호, 6년. 내가 누군가를 안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단순한 육체가 아닌 시간의 흔적을 느꼈다. 그리고 그 흔적 하나하나가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감정의 절정. 임순자,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소중히 다룰 수 있을까? 마치 깨질 듯이, 마치 내가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석인 것처럼. 정민호, 사랑해요. 순자 씨, 임순자, 저도 사랑해요. 그들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가슴이 부서질 듯한 감정의 파도. 순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아내가 아닌, 어머니가 아닌, 단순한 순자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새벽빛이 침실을 비추고 둘이 깊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안고 있음. 절망의 일상에서 벗어나다. 토요일 아침 9시 반, 인천의 작은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 있었습니다. 임순자, 4년.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4년 3개월 12일. 나는 날마다 그 숫자를 센다. 왜 그럴까? 모르겠다. 그냥 남편을 잊지 않고 싶어서일까? 침대 위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듯한 첫 1년은 눈물로 지새웠고 두 번째 해는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숙이의 거칠고도 친근한 목소리. 미숙이, 순자, 집 앞이야. 5분 안에 안 나오면 올라간다. 순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찮으면서도 어딘가 미경의 강압적인 태도에 끌려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묻지마. 관광버스의 충격. 주차장, 대형 관광버스 앞. 순자가 내려다본 버스는 일반적인 관광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 다들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다. 뭔가 불길했다. 미경, 순자야,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건 묻지 마. 관광이야. 임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술병으로 가득한 냉장고. 이미 30명 이상이 타 있고 모두가 수상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임순자, 이 버스는 어떤 곳이었을까? 나중에야 알았다. 이것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총무 김지영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비뽑기 시간입니다. 12번 여자분, 12번 남자분은 어디 계세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쓰인 숫자 12번. 버스 뒤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남자. 정민호.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차분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민호, 6년. 아내가 떠난 지 정확히 6년. 나는 계속 일했다. 헬스장에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빈 집으로 돌아갔다. 그 반복뿐이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닫혔습니다. 노래방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이너스 한 커플이 담요를 덮고 뭔가를 하고 있었고 마이너스 옆 좌석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았고
마이너스 뒤쪽에서는 그보다 더 노골적인 신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불편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그런데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4년 만에 느껴보는 신체의 반응. 4년 만에 깨어나는 여성성.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더 이상 상관없었다. 정민호,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민호,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신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같은 외로움, 같은 절망,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6년 동안 죽어있던 것 같은 느낌이. 정민호,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임순자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끼워졌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방식으로요. 임순자, 나는 4년 동안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여자구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밤, 산속 펜션, 그들이 받은 방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소파. 임순자, 이 상황이 창피했나? 그렇고 말고. 근데 동시에 어딘가 설렜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느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설렘이었다. 정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임순자, 그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60살 먹은 여자의 심장이. 10대 소녀처럼.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민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민호, 예쁘세요. 임순자, 거짓말이에요. 화장도 안 했는데. 정민호, 그래서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더 예쁜 거예요. 그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임순자가 벽에 등을 댔을 때 정민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호, 키스해도 될까요? 임순자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임순자, 나는 4년을 기다렸다. 누군가의 체온을, 누군가의 입맞춤을, 누군가의 사랑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왔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4년의 외로움과 6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침실의 희미한 조명, 두 사람이 가까워짐, 밤이 깊어갔습니다. 옷들이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용기가 교차했습니다. 임순자, 내 몸은 낡았다. 처진 가슴, 주름진 배, 굵어진 허벅지. 나는 창피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자조스러웠다. 이 몸이 누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다뤘다. 마치 도자기같이 깨질 듯이, 존경하듯이. 정민호, 순자씨 아름다워요. 그가 그녀의 배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민호,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시간의 흔적을 봤다. 세월의 자국들, 인생의 무게들, 그리고 그 흔적 하나하나가 아름다웠다. 내가 이 사람을 안고 싶었던 이유는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들을 안아주기 위함이었다. 그것들이 소중하다고 말해주기 위함이었다. 정민호, 괜찮으세요?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항상 허락을 구했습니다. 임순자, 네, 좋아요. 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6년 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남자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어요. 허리를 감싸 이 정도는 괜찮죠. 박순자, 네, 좋아요. 손이 가슴으로 배로 허벅지로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직 숨소리와 심장박동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만 들림. 남자가 꼭 껴안았다. 4년의 갈증과 6년의 공허함이 한 몸으로 녹아내렸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새벽빛이 침실을 비추고 둘이 깊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안고 있음. 정민호, 고마워요. 순자씨, 임순자, 왜요? 정민호, 당신을 만나서요. 오늘을 함께해서요. 이렇게 다시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요. 임순자는 정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며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아내도 아닌, 어머니도 아닌, 단순한 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50살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민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좋은 아침이에요. 임순자,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카페에서의 만남, 공원에서의 산책, 영화관에서의 손잡기,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정민호, 순자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임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살 넘은 나에게 누가 결혼하자는 말을 할까? 누가 내 손을 잡을까? 누가 내 곁에 있을까? 모두 포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다. 임순자, 네, 결혼할래요. 현재 시점, 토요일 아침, 암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정민호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좋은 아침이에요. 임순자, 좋은 아침이에요.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인사, 매일 밤 같은 온기, 매일 같은 사람과 함께 1년 전 나는 죽어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관 안에. 그런데 이 사람이 관의 뚜껑을 열어줬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냈다. 50살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50살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50살에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정민호, 순자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함께. 박순자, 당연하죠. 혹시 당신도 마찬가지인가요? 외롭다고 생각하셨나요? 혼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기한이 없고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임순자처럼요. 정민호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임순자와 정민호.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황혼의 인생에 다시 피어나는 늦은 사랑.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